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글로벌 정세가 참 복잡하게 또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고강도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반등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물리적인 침공을,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걸까?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의 시계를 다시 한참 뒤로 돌려놓은 것만 같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외교적인 해법 대신 강대강의 전략을 공표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극적인 타협을 통해 해소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본시장은 반등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안 발표 이후에 상승 반전을 이뤄냈고, 비트코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 39,000달러 돌파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쟁 리스크가 3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0.5%포인트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극단적으로 말바꾸기를 해서 인상 시점을 연기하거나 0.25% 수준의 상징적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월가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4일을 주목해야 한다. SEC 임원의 XRP 비증권 발언이 법원에 문서로 제출된다, 이런 내용들 앞서서 짚어봤었는데, SEC가 법원에 해당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보고 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우리가 예상하는 그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보면 되는데, 이게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XRP의 방향성과 상승폭 어느 정도 확실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4일을 주목해야 한다. SEC 임원의 XRP 비증권 발언이 법원에 문서로 제출된다, 이런 내용들 앞서 짚어봤었는데, SEC가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거 보고 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우리가 예상하는 그 내용이 있긴 하나, 이거 보고 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내용, 문건이 있긴 있나 봅니다.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보면 되는데, 이게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XRP의 방향성 또 상승폭 어느 정도 확실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본시장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에 리플 소송 속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리스크입니다. 일단 외교적 해법 모색을 통한 극적인 해결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나름 고강도, 광범위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EU 27개 회원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동참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러시아의 거래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러시아가 자국군을 키우고 자금을 댈 역량을 저해할 것이다. 이렇게 돈줄 조이기를 통한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스위프트 제재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스위프트보다 더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제재안의 수위가 고강도라는 점을 거듭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와 관련해서는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제재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막무가내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TV 연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려는 누구라도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최강의 핵국가이며 다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국가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다소 미친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민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역사의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핵전쟁까지 운운하는 모습은 이게 러시아든 누가 됐든 참 상식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러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극적인 외교적 타협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로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 자체는 반등세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서방의 고강도 제재안이 공개되면서 일단 뉴욕 증시는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고 비트코인 역시 장중 39,000달러 돌파 시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지수 선물이 일제히 하락하는 상황을 보여준 만큼 시장이 아직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참 멀다, 이런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가 상당히 골 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번째 리스크인 금리 인상 이슈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연준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라는 분석이 이제 아주 대놓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휄코의 CEO를 역임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금은 모두가 두려워했다라는 상황이다라면서 연준의 선택지는 좁아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제거됐다. 많은 이들이 얘기했던 연내 8번에서 9번 금리 인상도 테이블에서 제거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3월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15% 수준으로 하루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났고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반대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84%로 거의 몰빵 수준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0.25%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아예 연기되는 상황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제일 베스트겠지만 연준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3월 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 라파엘 보스티크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 예상대로 전개가 될 경우에 금리 인상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유가와 천연가스가 크게 올랐다. 이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금리 인상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뤄질 가능성을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2천 건으로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시장 전망치보다 더 줄어든 수치로 노동시장이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내보이면서 연준으로서는 노동시장 눈치 안 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더 더해진 셈입니다. 물론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3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데이터까지 확인이 되면 연준의 방향성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전쟁 리스크가 강화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 역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변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인 금리 인상은 일단은 상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은데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급기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 여전히 존재한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전망들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펜토시의 분석을 인용 보도했는데 펜토시는 비트코인은 차트에서 파란색의 가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괜찮은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매우 괜찮은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초기 패닉은 끝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최악의 단기 약세는 곧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의 경우에는 조정에 들어간 반면 채권과 비트코인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잠재적으로 알트코인들은 20에서 45% 수준의 랠리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황을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 역시 비트코인이 강력한 지지를 받기 직전이라면서 극단적으로 할인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5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맴돌면서 2018년과 2020년 최저치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할인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과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상승은 2022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확실한 상승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소식입니다. 리플 소송은 대체 언제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갈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SEC 행태가 아주 재미있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법원이 2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던 이른바 로이즈먼 멘트에 대한 자료를 결국 법원에 제출은 했습니다. 정부기관 내부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자료는 제출하는데 이건 공개돼서는 안 돼. 법원은 그렇게 명령해서는 안 돼.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개기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SEC가 법원에 제출한 문건은 2018년 엘라드 로이즈먼 당시 SEC 위원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XRP의 증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로이즈먼의 비서였던 이스타브룩이 메모로 남긴 기록입니다. 당시 미팅 자리에서 로이즈먼이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멘트를 했다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느 정도 수위의 멘트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회의 기록을 메모로 남긴 걸 법원이 제출하라고 SEC에 명령을 했던 겁니다. SEC는 이번에도 정부기관의 비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DPP를 거론하면서 자료 공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EC는 그러면서 이스타브룩의 생각이 반영된 메모는 중요하고 SEC의 미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 한 문장만 놓고 봐도 로이즈먼 XRP 비증권 발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추측할 수 있고 이건 SEC의 당시 결정이 아니라 미래에 내려질 수 있는 결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uture decisions 이렇게 표현한 것만 봐도 로이즈먼이 확실히 SEC에 불리한 멘트를 했다라는 점, 그게 당시 SEC 공식 결정이 아니라는 점, 공식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쫄리긴 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DPP를 거론하면서 자료는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EC는 장황하게 리플 측의 주장에 따라서 이 문서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 DPP에 어긋난다 이런 내용을 무려 4페이지에 걸쳐서 서술을 했는데 마지막 문장이 압권입니다. SEC는 이 문건이 DPP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점과 법원은 이걸 공개하는 것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법원에 끝까지 개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 SEC가 참 진짜 마탱이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SEC는 해당 문건을 작성했던 매튜 이스타브룩의 서약서까지 첨부를 했는데 핵심은 당시 노트를 메모했던 것은 로이즈먼 SEC 위원회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했던 것이었다. 이런 점이고 이 메모를 SEC에서 퇴사하기 전에 짐을 챙기면서 찾아서 확보했다. 이런 점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이즈먼 멘트를 담은 메모가 법원으로 갔다. SEC는 DPP를 거론하면서 이 문서 절대 공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법원의 결정뿐이다. 이 문건이 중요한 것은 이른바 공정한 고지와 관련해서 SEC가 절차적 의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SEC는 리플에 소송을 내기 전에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해서 리플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SEC 당시 위원이 XRP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멘트를 한 것이어서 소송 자체가 절차적 합법성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그런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SEC가 쫄려 있다는 것을 이번 문건 제출 상황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디스커버리 막판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조만간 의미 있는 멘트 날려주겠구나 이런 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10, $20 이렇게 쉽게 가면 좋겠지만 시세라는 것은 늘 그렇듯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확실한 것은 소송이 리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리하게 마무리가 되면 XRP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홀더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속에 담겨 있는 정보들 잘 챙기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